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운동과학 교재. 이거 보면서요. 오늘은 운동 수행 능력에 어떻게 하면 좀 더 끌어올릴 수 있을지 그 방법이랑 보조물에 대해서 좀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핵심만 딱딱 짚어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상당히 체계적인 훈련 원칙부터 시작해서 그 에르고제닉 에이드라고 하죠. 운동 능력 향상 보조물, 거기에 대한 최신 정보까지 잘 담겨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퍼포먼스 향상에 정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훈련 방법. 이거 자체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료를 보니까 그냥 막 열심히 하는 것보다 이 저항 훈련의 설계를 엄청 강조하네요. 네, 맞아요. 뭐 필요 분석부터 해서 운동 선택, 빈도, 순서, 부하 설정. 꽤 구체적인데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운동하는 걸 넘어서 어떻게 훈련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특히 자료에서는 순발력이나 속도를 확 끌어올리는 플라이오메트릭 훈련 같은 거 있잖아요. 아, 플라이오메트릭이요? 그 박스 점프 같은 거 하는 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런 거나 스피드 민첩성 훈련 같은 전문적인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근육만 키우는 게 아니라 그 신경계 반응 속도까지 같이 훈련하는 거거든요. 아, 순간적인 힘을 키우는 거군요. 근육의 반응 속도를 높인다. 이거 흥미로운데요? 그렇죠. 근육이 순간적으로 탁 늘어났다가 강하게 수축하는 그 신장 단축 주기라고 하는데요. 그걸 이용해서 파워를 키우는 원리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개념으로 주기화라는 게 나오는데요. 주기화요. periodization. 네. periodization. 이게 장기적인 목표를 보고 훈련 강도랑 양을 계획적으로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지 않고 꾸준히 성장하면서 또 중요한 시합이나 목표 시점에서는 컨디션이 최고조가 되도록 만드는 그런 전략입니다. 아하, 계획적으로 강약 조절을 해서 몸이 계속 발전하게 만든다? 뭐 이런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훈련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 쓰는 것들, 바로 에러고제닉 에이드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네, 운동 능력 향상 보조물이요. 이 부분 정말 관심 많으실 텐데 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주로 언급되나요? 대표적으로는 크레아틴, 그리고 카페인, 베타알라닌, 또 HMB 같은 성분들이 좀 과학적인 근거랑 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연구가 비교적 많이 된 것들이죠. 크레아틴은 정말 유명하잖아요. 저도 들어봤는데 자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이야기하나요? 네, 크레아틴은 특히 짧은 시간 동안 강한 힘을 반복적으로 내야 하는 운동 있잖아요. 그런 고강도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설명해요. 아, 짧고 강하게요? 네, 근육의 주요 에너지원인 ATP를 빨리 다시 만드는 걸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먹으면 근력 자체도 좋아질 수 있고요. 카페인은 잘 아시다시피 중추신경계를 자극해서 네네. 정신 번쩍 드는 거요? 그렇죠. 피로감을 덜 느끼게 하고 집중력을 높여주는데 흥미로운 건 단순히 각성 효과뿐만 아니라 지구력 운동 수행 능력 자체를 개선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 정말요? 피로를 덜 느끼니까 같은 운동이라도 더 강하게, 더 오래 할 수 있게 되는 거네요? 네,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영양 완충제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격렬하게 운동하면 근육 안에 젖산 같은 게 쌓이면서 산성화가 되거든요. 네, 근육이 타는 듯한 느낌이 들 때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피로를 느끼게 되는데 이 성분들이 그런 산성화를 좀 늦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강도 운동을 조금 더 오래 버틸 수 있게 도와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근육이 빨리 지치는 걸 좀 막아주는 거죠. 오, 근육의 지구력을 높여주는 거군요. 그럼 HMB는요? 자료 보니까 근육 회복 이야기가 있던데요. 네, HMB는 필수 아미노산인 류신이 몸 안에서 대사될 때 생기는 물질인데요. 자료에서는 이게 근육 단백질이 분해되는 걸 좀 막아주고 또 손상된 근육 회복을 도울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로 기술하고 있어요. 아, 잠재적 가능성이요? 네. 다만 이 효과가 얼마나 크냐, 확실하냐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점도 같이 언급하고 있어서요. 맹신하기보다는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정도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듣고 보니까 정말 솔깃한 효과들이 많네요. 하지만 이런 보조물들 사용할 때 분명히 주의해야 할 점도 있겠죠. 자료에서는 어떤 경고를 하고 있나요?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모든 보조물이 다 안전하거나 효과적인 건 아니라는 거.
특히 뭐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같은 약물은 심각한 부작용 때문에 대부분의 스포츠에서 금지 약물이잖아요. 그렇죠. 도핑에 걸리는 것들이죠. 네. 그런 걸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고요. 또 에페드린처럼 예전엔 다이어트 약으로도 쓰였는데 심혈관계에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는 성분들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결국에는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료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가 비판적인 평가가 필수라는 거예요. 어떤 보조물이든 이걸 먹었을 때 진짜 효과가 있는지, 안전한지, 또 합법적인지 이걸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그럼 뭘 보고 판단해야 할까요? 뭐 예를 들면 공인된 기관에서 인증 마크 같은 걸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NSF 서티파이드 투 스포츠 같은 거요. 그리고 자기 건강 상태나 혹시 다른 약 먹는 게 있다면 상호작용도 고려해야 하고 당연히 권장량 지키는 건 기본이고요. 절대 맹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운동 능력을 과학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 전략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보조물까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덕분에 정말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진짜 무작정 열심히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스마트하게 접근하는 게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느꼈네요. 네, 맞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내한테 맞는 방법을 신중하게 찾고 또 필요하면 전문가랑 꼭 상의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정말 기억해야 할 점은 이런 보조물들은 결국 잘 짜인 훈련, 좋은 영양 섭취, 충분한 휴식, 이 기분이 탄탄하게 받쳐줄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선이에요. 네, 맞습니다. 기본이 가장 중요하죠. 자,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런 과학적인 방법과 보조물들이 과연 인간의 운동 능력, 그 한계를 어디까지 밀어 올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윤리적인 고민을 해야 하고 또 개인적으로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